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2022년 새해 더 높은 비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TBS7 신년대담 오늘의 주인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더 높이 용인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용인시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건데 그 벅찬 출발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백군기 용인 특례시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죠, 용인시가 특례시로 승격이 됐는데요. 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정말 기쁩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게 추진이 되었는데 네. 20대도 마지막 회기 때까지 그게 갈까 말까 하다가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21대 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어찌 보면 꿈만 같고요. 네. 대단히 참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 근데 이제 그 옷은 치수는 맞는데 그 옷에 무엇을 넣어줘야 될 것이냐. 지갑은 얼마나 넣어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소지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앞으로 좀 계속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특례시로 승격이 됐으니까 이제 뭐가 달라질지 아마 기대들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용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우선 이제 피부로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지의 수의 범위가 좀 늘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재산의 기준이 지금까지는 중소도시 취급을 받았는데 네. 이제 대도시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공제액수가 많아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의 범위가 이제 좀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 시민 한 10,000여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조직의 확대가 일부 있는데 우선 뭐 1개 국이 하나 더 신설되고 네. 그다음에 구청의 부구청장이 이제 4급이 되는 네. 조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의회가 이제 정말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독립된 네. 그런 의회가 출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견제라든지 이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네. 복지 확대와 조직 확대 그리고 독립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최대 관건은 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인 특례시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가요? 지금 이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383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네. 이제 그걸 정부부처하고 협의하고 토의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됐고 어떤 것은 상당히 정부부처가 이게 거부가 좀 셉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정도가 국회로 이양돼서 국회에서 이제 그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네. 또 이제 아마 정부부처에서는 시행령을 또 고쳐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시행령을 고치는데 정부부처와 소통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완료되면은 우리 이제 시에서 조례를 고칠 게 있으면 조례도 고치고 하는 어떤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네. 정부 부처도 설득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좀 노력해야 되고 네. 우리 시도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특례시 출범 선포와 함께 반도체 도시 용인을 선포하기도 하셨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어디까지 왔고 또 남은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9년도 3월 달에 이제 이취에 성공이 되어서 네.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됐는데요. 정부 부처에서 할 것은 대부분 잘 지금 지원이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기를 끌어온다든지 또 물을 끌어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큰 것은 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폐수의 처리 문제가 인접 지자체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부터 이제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 남은 것은 이제 토지 보상에 관한 건인데요.
토지 보상은 토지주들은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 그 SPC에서는 합당한 법에 맞는 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잘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가 우리가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소부장 특화단지에 맞는 기업들이 우리 용인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임 리서치라든지 CMS라든지 또 반도체도 이제 중고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중고 장비의 세계 1위인 서프라이즈 글로벌 같은 회사들 이런 국주국기한 회사들이 우리 용인에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좋은 그런 반도체 클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대된 효과는 한 정말 좋은 일자리 한 3만 1천여 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용인으로 봐서는 지금 최고의 기회다. 네. 또 용인 청년들이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을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축하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작년 12월 용인시가 유엔 산하 유엔 환경계획이 공인하는 국제대회 리브컴 어워즈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 부문 은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 자랑 좀 해주시죠. 예, 그 상이 이제 그린 오스카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권위 있는 상인데, 살기 좋은 도시 은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례시와 함께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제가 이제 시장으로 부임해서 줄기차게 했던 친환경 생태도시, 그것을 만드는데 혼신의 을 다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높이 평가되었고, 또 뭐 용인하면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네. 예, 농촌의 모습도 한 10분만 나가면 보이고 또 도심 지역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 상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우리는 이제 문화 그다음에 체육, 관광 이런 것들을 더 좀 보완해서 정말로 그것이 뿌리 내리면 우리 용인은 정말 명품 용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네. 기대를 합니다. 참 네. 후보가 남다르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용인은 급격한 도시화를 이룬 반면에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으로 불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앞서도 친환경 생태 도시를 강조하셨는데 이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시장 출마를 해서 선거 유세를 다녀보니까 네. 난개발을 좀 제발 좀 막아달라 하는 것들이 가장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하자마자 첫 번째 결정한 것이 난개발 방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 위원회에서 이제 난개발에 대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백서를 발간했고 네. 그 백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뭐 조례라든지 규정을 이제 조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를 어떻게 한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은 큰 틀은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해서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미 아파트는 들어서 있는데 그 아파트 뒤에 도로는 적은데 또다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의 주변에 사는 모든 분들이 아주 힘들잖아요. 네. 그 자체가 난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을 하거나 아파트를 승인할 때 정말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를 좀 더 아주 네.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인은 아주 천혜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천도 탄천, 그 탄천은 수지구를 거쳐서 잠실까지 가거든요. 네. 거기는 아주 도보길하고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천이 이제 경안천인데 네. 그 경안천에 대한 것도 지금 그것은 팔당 상수원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걷는길, 자전거길을 만들어주고 경안천은 그 경안천에 우리 지역 안에서 한 5개의 소공원이 생겨요. 네. 그것을 자전거도로와 도보길을 연결해서 어울림 파크다. 이렇게 해서 수변공원을 만들어줘요. 네.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라는 이제 용어는 저는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호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공약상에도 나왔던 기흥호수에 대한 공헌화 문제, 그거 지금 둘레길이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흥호수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지의 그 고기호수,
고개호수도 아주 좋은 하천이 아주 아름다운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인의 이동 저수지 이런 저수지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뭐 레저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우리 네. 시민들이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이 지금 저희들이 12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게 풀려버리면 이제 그 지주들이 개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 재정을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공원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생태 도시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여러 구체적인 정책 중에 이 공원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유지의 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토지주와의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용인이 이제 53%가 임야 산이거든요. 네. 근데 용인은 산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토지주들은 그 재산세 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네. 또 인접에 사는 분들은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들이 참 제한이 돼요. 그래서 토지주들에게는 재산세를 조금 더 우리가 시에서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는 그 산에 들어가서 그래도 즐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등산로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체육시설도 만들어주고 편의시설도 만들어줘서 서로 인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인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 한 45만 평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시킬 것이고요. 전국에서 아마 이런 제도를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용인이 아마 최초에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런 걸 아주 확대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부 부처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도나 시가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에 서로 매칭 사업을 해서 거기에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걸 0.8%를 지원해 준다든지 네. 또 특례보증 수수료를 5년치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이한 것이 지금 용인 아이페이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네. 그래서 모든 지원금을 줄 때 와이페이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는 상점에 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는 네. 굉장한 혜택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되는 게 지금 배달이 많잖아요. 근데 배달 수수료가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민간 배달을 하면 그게 6%에서 12%를 네. 부담을 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는 특급 배달, 배달 특급 이걸 해서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상공인들로서는 득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용인시가 사실은 제일 잘한다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아마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한 효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좀 발전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네. 끝으로 이 특례 시장으로서 올 한 해 포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이제 용인에서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도민체전 용인이 생긴 뒤로 처음 하는 체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네. 그러려면 지금 당면한 코로나19를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것을 최대의 현안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작년도에 했던 우리가 여러 가지 좋았던 일들을 더 개성하고 네.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을 더 보완해서 정말 최고의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례시 도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의 규모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주어지고 지자체에 맞는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함이겠죠. 그 서막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그 과정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TBS7 신년대담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동과 잠실 경기장 등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업체에 정밀 안전점검을 맡겼지만 목동 경기장 곳곳에서 보고되지 않은 균열과 파손이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운동장과 야구장 내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내고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경기장과 야구장, 실내 빙상장이 모여있는 목동 종합운동장입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년 전 용역업체와 6,9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목동과 잠실운동장 일부 시설의 정밀 안전점검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니 빙상장 지하에서 부식과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주경기장과 야구장에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균열 등이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 용역업체는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결과보고서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용역으로 결함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소가 용역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과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업소는 소명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용역하는 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서. 경기장 내부의 실내 골프 연습장과 사무소 등 수익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런 시설을 마련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단식으로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풀을 막아서 사용하고 한 것 같더라고. 앞으로는 그걸 하나하나 다 정비해라. 또 일부 공간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벽체를 설치해 사용한 것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업소 측은 감사에서 지난 1989년 준공한 운동장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공간을 마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 수익시설의 경우 무허가 부분은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고 도계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정부가 오는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4주간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거리두기 조치는 일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납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감염을 주도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비 단계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까지는 대비 단계로 지금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일종의 경고음을 울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 바로 대응 단계에 들어가 방역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00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식당 등 전체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 나머지 시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75명 늘어난 4,5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09명이 확인돼 역대 최다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2명 감소한 659명으로 45일 만에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일부 중부 지역은 내일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기온은 4도로 예상됩니다. 출산율만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독서량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결과 1년간 독서량은 4.5권,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다는 성인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1시간 독서로 줄어들지 않은 걱정은 결코 없다. 한 프랑스 문학가의 명언입니다. 고된 한 주의 시름을 독서로 이 해안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